우리가 줄기세포라는 걸 한번 봐요. 줄기세포를 보면요, 말씀만 많이 들으셨지만 줄기세포를 직접 보진 못하셨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 박사님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그 세포를 연구한 그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도무지 줄기세포가 뭔가 그렇게 구경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전부 다 찍어가지고 줄기세포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처음 봤거든요, 일생을 통틀어서. 근데 하나의 세포인데 그 세포가 말이죠, 그 세포가 너무 놀라운 게 하나 속에 이렇게 지적을 해주세요. 여기 벌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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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럭, 어떤 부분은 띄고 어떤 부분은 색깔이 좀 다르고, 정말로 그게 이제 염색체다 보니까 이 그 염색체가 잘 보이도록 그 염색을 해놨어요. 정말로 어떤 특수한 약품으로 염색을 해놨는데, 너무 놀라운 게 세포의 부분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이른바 청황적배 크기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장육부의 오행색이라고, 오장육부가 색깔이 달라요. 근데 진짜로 줄기세포 내에 있는 부분들이 빛깔들이 다르더라고요. 즉 다시 말씀하면 하나의 세포 속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안심, 비폐신, 오장육부, 두뇌가 될 부분, 이런 일체가 다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게 그게 줄기세포입니다. 하나가 전체예요. 이 원리는 우리가 항상 하나가 전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가 전체고 하나가 무한이고 하나가 영원이고, 줄기세포 하나에서 두뇌로부터 온몸과 오장육부가 다 나온 거예요.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지만 얼굴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명백한 진실은 뭐냐면 우린 하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원래 하나인 세계로부터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하나는 뭐예요? 사랑이고 자비고 그렇죠. 진실이고 지혜고 그렇습니다. 하나는 진실이고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아주 평안하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로 나와 통하는구나, 이럴 때 굉장히 마음 편안하잖아요. 결혼할 때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너 왜 좋아하냐? 그 남자 왜 좋아하냐? 그 여자 왜 좋아하냐? 그러면 흔히 한 얘기는 뭐라 그러죠? 좀 마음이 통할 것 같아. 말이 통해. 이 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통이란 말, 소통의 부재란 말. 소통이 안 되면 관계가 뭐죠? 관계의 고통이 형성돼요. 관계가 단절이 되고 문제가 생기죠. 색즉시공 공즉색 하는 것처럼 본래가 다 하나에서 왔기 때문에 색즉시공인 거예요. 마음의 법칙과 물질의 법칙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죠.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관계의 중요성, 소통의 어떤 중요성,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도 모든 질병들은 소통의 부재에서 옵니다. 막히니까.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기라는 건 에너지니까 에너지가 뭉쳐지면 질량이 되는데, 어제 철야라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는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진짜 그래요. 뭐냐면 오늘도 아침 공양 하셨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세 끼를 먹어요. 그러면 그 먹는 게 전부 다 뭐로 변하죠? 에너지화 됩니다. 에너지화. 에너지가 힘이 기운이 생겨야지 우리가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움직일 거 아닙니까? 에너지화 돼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전기 아세요? 전기? 전기라는 건 뭐 계속 틀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전기가 계속 한번 흐르면요 멈출 수가 없죠. 계속 흘러요. 충전기, 우리가 배터리 같은 거 충전기를 쓰게 되면 이제 근데 충전하지만 그것도 이제 흘러나가면 또 충전하고 그러죠. 똑같아요. 우리가 전기가 계속 이거 흐르는 건 계속 흘러야 되거든요. 우리 음식을 계속 먹어요. 그럼 이게 음식이 계속 에너지가 소모가 되잖아요. 에너지가 소모가 돼. 에너지는 뭐라? 질량으로 변하는데 물질로 변합니다. 이건 뭐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과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거니까. 이고렘 씨앗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똑같은 물을 먹어도 소는 그 물을 먹어서 뭘 만들대요? 뭘 만든대요? 젖을 만들어요. 뱀은 물을 먹어서 뭘 만든대요? 네, 독을 만들어요. 그 이른바 말하면 독을 만들고 우유를 만드는 그 분기점에 있는 게 바로 뭐냐? 에너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질량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분기점에 있는 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화엄경에 보면 생각은 현실과 영혼의 접점이라고 그랬으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접점에 있는 게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뭐 음식을 좋은 걸 먹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걸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여러분들이 독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독심은 바로 뭐죠? 악독하다는 말 그대로 악에서 나오는 그 물질이 독이에요. 독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탐욕, 탐진지, 삼독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릇된 마음을,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그릇된 생각을 타고 그릇된 물질로 변해버리니까 독소가 몸에 생겨버리는 거예요. 몸에 지금 몸과 마음 가운데 독이 꽉 차 있어요. 내가 난 독물질 그런 거 안 먹었는데 아니에요. 디톡스, 이른바 말하면 톡식, 이른바 여러분의 생각이 독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염증이 되는 거예요. 독물질이, 그래서 요즘에 뭐 해독주스니 뭐니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마음, 아까 생각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 경전이라는 건 완전히 과학, 그 초월과학이에요. 신심이 정말 중요하다. 신심은 하나를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에서 나오는 건 아주 아름다운 부처님의 어떤 물, 그러니까 사리가 나오고 막 이러지만 하나가 깨져버리면, 하나가 깨지는 게 뭐예요? 소통이 단절되면 그때로부터 독물질이 생겨납니다. 이 암세포도 왜 생겨요? 치매가 왜 생겨요? 암세포의 공통적인 특징, 무산소성 해당작용. 산소가, 우리가 호흡을 하면 산소가 들어오냐. 산소가 몽고하니 들어오는 통로가 막혀버리니까 이게 신진대사를 해야 되는데 산소가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세포들이 연솔시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세포들이 기생을 해가지고 산소가 없어도 당분을 분해할 수 있는 무서운 능력을 갖게 되는 변이가 일어나버려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곳에 생기는 것이 바로 뭐냐? 암입니다.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부부간에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사람들 가운데 대화가 안 되면 불안해지잖아요. 인간의 불안, 인간의 고통은 전부 다 뭐라? 본래 하나였는데 하나를 실현하지 못한 것에서 오는 근본적인 어떤 그런 양상이 바로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그 몸과 마음의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지금 뭔가 아니 독이 꽉 짜 있어요. 그 디톡스 해독 주스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해독 주스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으로 정화하고 그 육념심을 신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신심, 염심, 해심 이렇게 나가죠. 염심은 염불 기도하고 염법, 염승 스님과 친근하고 염계, 계를 잘 지키는 마음을 갖고 염시, 남에게 베풀고 펼치는 마음을 갖고 염천, 하늘이 두려운 줄 아는 그런 마음 하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아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과 소통을 잘할까 이걸 사실은 연구하셔야 돼요.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통의 부재는 곧바로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뭘 만들어 버린다? 독소를 만들어 버린다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암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치매가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이렇게 일요일날 여러분들이 법당에 나오신 게 저하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또 소통이 더 잘 되겠지만 들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로도 염법, 생각, 부처님 생각을 하는 것으로도 이른바 말하면 몸과 마음의 순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보면 이걸 철저히 알았던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안식, 세버데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나오잖아. 아, 무섭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막 일요일날은 어떻게든지 교회 가자. 문 다 닫아놓고. 일요일날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 기독교인들의 달력을 채용해서 맺는 게 우리가 말하는 양력이에요. 관계의 중요성. 부부간에도 그러니까요. 소통을 정말 잘해야 돼요. 결혼이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는 어떤 환상, 하나가 되려는 그런 꿈, 그것이 결혼을 하게 하잖아요. 하나가 돼, 남녀가 하나가 되려.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꿈 같은 마음으로 결혼했지만 같이 살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가 되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꿈이 깨져가는 과정 같은 거니까. 노력을 자꾸만 해요. 좌절해서 또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사랑은 노력이니까, 정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심전심이라거나 이심전심이란 말 해야 안 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이심전심. 그래요. 몸은 다르지만 마음이 통하는. 그 불교에서는 염화시 중에 미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께서 꽃을 딱 들어 보이니까 가섭존자가 빙긋이 웃었다는 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부처님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뭔가에게 부처님 말씀 들으면서 내 생각이 청신해지고 도는 거예요. 이것도. 부처님 법문 듣는 것 자체가 지금 흐르는 것, 소통이 되는 것. 내 마음에 존재하시는 부처님과 부처님 말씀이니까 이게 이제 뭔가 아니 서로 이렇게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느 곳이나 어느 상황에 가더라도 소통에 신경을 써요. 관계에 신경을 써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해가지고 정말 묘한 게 있어요. 뭔가 묘한 거 아니? 전부 다 객체화되다 보니까 나르시스 이런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자. 그러니까 이기적인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딱 이렇게 상대방과 나 사이에 이렇게 장벽을 딱 쳐놓고 자기도 잘 나가려고 하지 않고 남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통의 장벽 때문에 항상 고통스러워요. 갈라져 있는 것만큼 고통스러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상대방들과 소통을 자기가 용기를 내서 사실은요 남들에게 말을 걸거나 남들과 무슨 좋은 소통의 관계라거나
이런 걸 시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뭐 자존심도 뭐 따지기도 하고, 잘못해서 내가 상대방과 소통을 하려고 하다가 뭐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이기적인 관점에서 살기 때문에 이기심은 악심이고 독심이잖아요. 이기적인 관점에서 살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고 소통이 부재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사람이 다 외로워해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잖아요. 그들의 질문을 듣고 그들의 뭔가 의문을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해결해 드리고 하다 보면, 전 심리학자는 아닙니다만 가만히 보면 죄다 외로워해요. 장벽을 쳐놓고 나오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의 경계가 좀 허물어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왜 나한테는 좋은 친구가 없지? 스님 정말 외롭습니다. 좀 어떻게 대화라도 좀 나눌 상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자기의 장벽을 문을 안 연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대충 다 외로워요. 안타깝습니다. 자기가 쳐놓은 그런 장벽에 갇혀가지고 잘 문을 안 열어요. 마음의 문을 좀 열어야 되거든요. 그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한 덩어리로 살지만 말씀이죠. 부부간에도 한 덩어리로 살지만 어때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로 살면서도 뭔가 계속 갈등 구조예요. 스트레스도 많고, 꼭 복싱 같아. 복싱인 것 같아. 딱 치면 하나 애가 엎어를 치면 저 친구는 스트레이트로 들어오고 말이죠. 항상 무슨 경기하는 사람들 같아. 게임 얘기하는 거 들으면 게임하는 사람들 같아. 진정한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어렵구나. 정말 그래요. 일단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결혼한다고 마음 먹으면 참 셀프 아이디어라는데, 우선 대체로 아주 중요한 게 뭐가 있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항상 보면은 자기 수준에다가 남자를 만난다, 여자를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요? 뭐 남편감이다, 아내감이다 그러면 항상 자기 수준에다가, 이른바 말하면 자기 이상, 셀프 아이디얼, 심리학 용어를 뭐라 그러죠? 자기 이상이라고 할까? 자기 수준보다 약간이라보다 자기 수준보다 항상 높은 사람, 눈이 높은 거야. 누구나가 다 전부, 아니 100% 그렇습니다. 아니 1000,000% 마찬가지. 자기 수준을 너무 높게 보는 거예요. 제가 봐도 참 별 볼 없는 것 같은데 눈은 이만큼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입에 맞는 떡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일단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은 뭐예요? 많은 부분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 남자가 이 점은 좋은데 이 점은 좀 모자라고, 이 점은 모자란데 이 점은 좀 낫고, 계속 계산기를 뚫리잖아. 계산기 뚫리고 막 그래. 근데 일단 결혼하려고 마음먹으면 많은 부분을 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무슨 뭐 장동건이도 버려야 되고, 김수현이도 버려야 되니까 많이 버려야죠. 그리고 또 꿈도 깨야 되고 환상도 깨져야 되고. 결혼은 하여간에 일단 하게 되면,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많은 걸 버려야 됩니다. 각오하고 시작해야 돼요. 자기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 바보 온다를 장군으로 만든 그런 공주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항상 사람들이 자기 이기적인, 누구나가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높이고 남을 깔보는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게 법망경 보살계본에는 자찬에 따라 니스를 높이고 남을 깔보지 말라, 이게 법망경 10중 4개 나오잖아요.
항상 자기를 높여요. 그리고 남을 깔아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아주 특징적인 면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좀 자기를 낮추고, 우린 무아상, 무인상, 무충생상, 무수사상, 자기를 좀 낮추고 남을 받들면 그게 부드러울 텐데 그게 안 돼요. 아름다운 교향악단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뭐야? 주어진 박자가 다 있다고. 그 악기가 나름대로 그 음악을 울리면서 차지하는 어떤 시간들이 있는데 그걸 너무 시간 오버해버리거나 막 박자가 틀리거나 그러면 돼. 교향악단이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튜닝이 잘 돼, 튜닝이. 이른바 말하면 정신적으로 어떤 뭐랄까 튜닝, 악보에 이렇게 그 줄 맞추는 거 있잖아요. 뭐, 저 악기 같은 거 튜닝이 잘 돼. 잘 돼야지 음악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잖아요. 정신적으로 튜닝이 잘 돼야 되는데 자기 소리만 내겨버리면, 그러니까 꼭 뭐냐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마이크 자기 혼자만 노래 부르는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러잖아요. 자기 혼자만 덕판 그냥 세상이 말이죠. 보면 전부가 다 이게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거든요.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더 의미로운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보다 보면 무슨 마케팅이라거나 광고하고 언론이라거나 이런 거 보면 뭐가 많이 나온 거 아니? 공감이란 말이 많아. 공감이란 말 들어보죠? 공감. 임팩트라고. 공감. 하나가 된다는 거다. 임팩트가 있고 심퍼티. 심퍼티란 말도 있는데 공감이란 말도 있고 또 동감이란 말. 동조. 동감. 그래야지 뭔가 공감을 일으켜야지 그 물건이 잘 팔리거든요. 상대방들에게. 그 상대방과 얘기할 때 하나가 되는 그런 그 공감대를 잘 형성한 사람들이 어디 가더라도 환영받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그런 감정 상태를 존중하면서 항상 소통해. 그런 사람들도 건강합니다. 몸과 마음. self-distraction, schizophrenia, 정신과에서 말하는 이 질병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질병 가운데 하나가 뭐 정신분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항상 뭔가 하니 무슨 생각을 하니 상대방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랜 동안 단절하고 지내다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누가 날 쫓아오는 것 같아요. 미행하는 것 같아요. 누가 나 욕하는 것 같아요. 이상한 헛소리 듣고 막 그럽니다. 상상 속에서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혼자서 그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괜히 두려워하고 무서워지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전기가 계속 들어오는데요. 이게 전기가 계속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게 흘러나가지 않으면 뭐죠? 소통이 안 되면 어때요? 폭발되거든요. 폭발되거든요.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는 아주 부정적인 존재들 있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폭발해버려.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전부가 다 뭔가 아니 범죄 심리학에도 보면 거의가 다 대단한 그런 과대망상 이기적인 소통이 안 된 친구들이니까 흉기로 그냥 이래버리고 완력으로 해버리고 이래버린다니까요.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나 뭐 아내나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말로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신나를 그냥 부부가 홧김에 신날 뿌려버리고 불질러가지고 막 가정이 다 타버리고 다 애들이 죽어버리고 텔레비 신문에 나오잖아요. 막 폭발해버려요. 우리가 음식을 계속 먹어서 그 에너지가 우리의 삶에 활성화된 에너지로 이렇게 이바지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의 에너지가 통하고 있거든요. 에너지가 이게 뭔가 아니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서로 마음의 교리를 통해서 이게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부간에 통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부부간에 무슨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전부 다 소통이 안 되니까. 제가 아주 이 보살님이나 거사님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스님 애가 말이지 나이가 40이 다 됐는데 장가갈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죠. 여자애가 40이 다 됐는데 뭐 시집을 안 가려고 그러다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른바 말하면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요? 잘 통하지를 못해요. 통하지를 못해. 전부 다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남들의 수준을 낮춰보고 또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인생이 별로인 거 아니 저렇게 고생할 바에야 그냥 뭐 스스로가 닫아버립니다. 스스로 결혼을 포기해버려요. 근데 이 보살님이나 뭐 애들 이렇게 청년부나 이렇게 그 애들 보면요 참 이상하게 그러니까 뭐 영화에도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뭐 영화를 보진 않았으면 그렇게 제목이 나와 있대요. 보니까 웃기는 게 있는데요. 미국 땅에 나온 보살님 딸내미가 있는데 유부남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도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그랬는데 유부남을 그 사람이 만나면 뭐 무슨 그냥 마음에 끌리고 막 그 내가 야 꿈 깨라 이 바보 천치야. 너는 지금 첫 번 지금 연애하는 거지만 그 사람은 이미 결혼해가지고 여자가 있으니까 우선 구랭이거든. 너 같은 거 하나는 숙맥이다 이거. 이미 유경험자인데 네가 안 당하겠냐 내가. 이런 정신 깨라 깨. 환상을 좀 깨라 내가 막 그럽니다. 우선 그 사람은 경험해봤잖아요. 그리고 왜 연하의 애들이 또 심지어 그런 친구도 있어요. 이거 뭐 대학교를 뭐 하고 어떻게 하다가 가정교사를 했는데 그 참 정말 그 보살님이 와서 괴로 어쩔 줄 모르더라고. 다니다 보니까 그 연상의 여인을 뭐 좋아한다든지 그게 왜 그래요? 젊은 청년 그런 친구들은 지금 결혼에 대한 무슨 뭐 연애를 뭐 별로 안 해봤잖아요. 근데 벌써 유부녀들은 뭐예요? 자기가 살아봤으니까 남자를 조종하는 능수능란할 거 아니에요. 벌써 다른 거예요. 들어오면 딱 꿈 좀 깨라 꿈 좀 깨라. 여러분 말씀이죠. 정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남자 여자도 만나서 소통해야 되고요. 제가 심지어는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집에 아이들이 하나만 있으시고 그러잖아요. 꼭 제가 당부드리는데 옛날에 뭐 몇 남 몇 여씩 낳잖아요.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씩밖에 안 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런 거 아니? 형제라는 것이 한 배에서 나와서 둘이 경쟁하면서 큽니다. 코페르니쿠스에서 1500년대 그 지동서를 내놨잖아요.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코페르니쿠스가 이 인간의 사고방식을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꿨으니까 혁명적인 이데아를 내는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그때로부터 해서 2000년대까지 인류를 획기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전환한 아주 탁월한 이데아를 내가지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28가지 사례가 있답니다.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도 마찬가지고 다윈의 진화론 같은 거. 이 28가지 케이스를 인류 문명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간들을 전부 다 조사했더니 그 중에 외동아들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장남도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거의가 다 2남, 3남 그 이하더라는 거예요. 80% 정도가. 20% 정도가 장남이고 뭐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첫째 아들은 엄마 뱃속에서 딱 떨어져 나오면서 돼요. 어떤 관계예요? 집에서 지위가 돈독하잖아요. 대체로 엄마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전통의 권위에 익숙하고 순응하는 스타일이라고요. 근데 둘째 녀석이나 셋째 녀석은 뭐죠? 이미 형이 선점한 뭐죠? 그 자리를 자기가 범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백날 따라가봤자 자기는 2등밖에 못하는 거야. 그 엄마 아버지는 자꾸 어깃장 놓습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니까. 전략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내가 엄마 아버지에게 좀 나의 지위, 나의 위치를 뭔가 드러낼 수 있을까? 그 국민합니다. 파격적인 생각을 하죠. 형제간에도 전 그 데이터를 보면서 놀랐어요. 야, 이런가.
그 대체로 두 번째, 세 번째 애들은 어떻습니까? 혁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내거나 전략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래가지고 엄마한테 자꾸만 자기를 부각시키고 아버지한테 엉뚱하게 나가죠. 대체로 둘째, 셋째들은 첫째하고 달리 엉뚱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범죄자들 가운데도 둘째, 셋째가 많다는 거예요. 장남보다는 순응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미 보장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인류 역사상 28가지의 결정적인 발명, 발견 이런 것들은 거의가 다 셋째, 둘째에서 나온다는 걸 보면 형제간에도 말이죠. 혼자만 이렇게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 거 아니야. 둘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데아를 키우고 사고 어떤 패턴을 향상시키고 소통을 해가면서 새로운 어떤 인간성을 형성해가는데 하나씩밖에 안 나니까 아주 경쟁이 없으니까 약한 거예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 그냥 뭐 집에 하나씩밖에 없는 그런 녀석들이 거의 십장가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나 사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수행의 수련이라니까요.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자기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 거의가 다 그냥 귀여움, 엄마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마마보이, 캥거루족 이렇게 돼버립니다.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다 해주겠지. 거의 하나씩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뭐냐면 요즘에 대체로 남자아이 여자아이들 연애를 하잖아요. 그럼 사내 아이들이 돈을 쓸 줄 모른답니다. 받아만 봤으니까. 그래서 그 사내 아이들을 전부 다 이 딸 아이들이 뭐냐면 엄마 거라, 엄마 거라, 저 엄마 거, 마마보이.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만나더라도 넌 왜 우리 엄마처럼 안 그러냐고 이렇게 나와요. 관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대방과 공감을 하거나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건 비용이 드는 거 노력이 드는 일이니까 귀찮으니까 안 해버립니다. 감정은 소통돼야 되거든요. 통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밖에 없다가 연애는 해야 되고 뭘 만나야 되고 결혼해야 되는데 만나다 보면 약하잖아요. 그런 전략적인 어떤 그런 그 훈련을 받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었다가 상처를 받기가 일쑤입니다. 상처를 딱 받으면 그 다음에 뭐라? 다시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가 다 40이 됐는데도 뭔가 아니 십장만 간다. 상처 한 번씩 받고 한두 번 하다 보면 에이 모르겠다 안 해볼. 하도 많은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가정이나 인간관계는 이게 소통이 돼야 돼. 우리는 본래 하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리학자나 정신과학자들이 한 얘기가 전부 다 단편적일 수밖에 없고 저 파편들 모아놓은 건데 부처님 가르침에 들어오면 이게 다 훤히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장벽이 쳐 있거든. 그 안에 들어와 있어서 안에 들어있는 자기 자신도 초라하다고 그랬잖아. 근데 나가려고 들지도 않아요. 상대방과 내가 이렇게 뭔가 뭐예요. 우리가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를 틀려도 채널을 열어야 하잖아요. 채널을 열진 않는 거야. 채널을 열진 않아. 소통이 안 돼요. 들어오는 것도 막아버리고 나가는 것도 막아버리고.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의사소통에 있어서 뭔가 아니요. 이게 제대로 훈련이 안 되면 부부도 갈등을 일으키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덩어리로 살면서도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소통이 돼야 돼, 소통이 돼야 돼. 제가 한 번은 말이야, 청각장애,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리는 친구인데 수화로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
근데 제가 그때 놀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 뭔가 하니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얘가. 귀가 안 들리니까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귀가 안 들리니까 수화로 하는데 수화를 통해서 얼굴에 이 근육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표정이.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른바 말하면 귀가 안 들리니까 온몸의 얼굴 인상이라거나 이런 흐름 같은 것들이 수화를 통해서도 금방 굉장히 예민한 소통을 하려고 애쓰는 거죠. 막혀져 있는 걸 자기가 아니까 빨리빨리 캐치하려고. 비교적 수화라더라니, 수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 게 왜 텔레비에 왜 수화하잖아요. 뉴스하거나 뭐 할 때 수화하잖아요. 저런 걸 언제부터 저렇게 할까 했더니 그게 사실은 이게 청각장애 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로 수화가 큰 역할을 하겠더라고요. 수화를 하니까 그 장애가 있는 그 친구가 표정이 아주 예민하게, 우리가 연기 같은 거 할 때도 얼굴 연기 있잖아요. 배우 정말 저리 가라인 것처럼 얼굴이 반응하더라고요. 저렇게 표정이 반응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귀가 막히니까 저렇게 얼굴이 수화에 따라서도 감정이 예민하게 반응하는구나. 네, 그럼요. 우린 너무 퉁명스러운지 몰라요. 부부가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자기 페이스만 몰아오려고 그래. 자기 페이스만 강조해요. 나는 나의 페이스, 상대방은 상대 페이스. 페이스가 또 어떻게 하면 자기가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리는 것 같으니까 안 돼요. 소통이 중요합니다. 서로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채널을 열어줘야 돼. 그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죽었지만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네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라. 상대방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된다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녹여내려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소통이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정신분열, 완전 혼자서 과대망상. 혼자서 막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린다고 그러고, 뭐가 보인다고 그러고, 뭐 쫓아온다고 그러고, 누가 날 비행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생각하는, 이런 친구는 거의가 다 막혀 있으니까 스스로 막 자가 발전해가지고, self-destruction, 이러면 정신분열 현상을 일으킨다니까. 과대망상이라고. 이게 다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몸에도 면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자가 면역력 있잖아요. 균이 들어온 건 잡는 힘이 있어 없어요? 설령 내가 상대방과 소통을 하다 난 깨졌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자가 면역력, 몸에도 자가 면역력이 있지만 마음에도 자가 면역력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라. 내가 좀 상처받았다. 상처가 아물게 돼 있어요. 세월이 약인데 뭐 그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날 공격하면 내가 아플지 몰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은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힘이 있거든요.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힘이 있어요. 자연 치유력의 원천은 부처님의 힘입니다. 영원한 생명력이거든요. 영원한 생명력.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상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단단해지죠. 마음도 감정도 몸도 마찬가지. 색즉시고 공적이니까. 아내에게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해요. 남편에게 얘기를 하란 말이야. 아들 딸들에게 얘기하고 애인에게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해야 돼. 설령 내가 다친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이게 통하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재혼 결혼 상담소인데 보면 결혼 상담도 중요하지만 재혼자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게 많잖아. 실제로 연상의 여인, 젊은 친구들이야 연상의 여인을 좋아합니다.
그래, 경제력도 어느 정도 갖췄고. 그리고 뭔가 아니, 자기를 너무 잘 돌봐주고. 자기 결혼도 한번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다루는데 좀 뭐라? 좀 능수능만 할 수 있고. 그 여자들도 뭔가 아니, 유부남들을 좋아하고, 혹은 뭐라? 이혼남들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유경험자들이.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상대방의 심리를 더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을 많이 다쳐본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꼭 생각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 부처님 말씀 좀 나오라 하나가 되는 가르침이거든요. 부처님 말씀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가르침이에요. 이심전심이거든. 염화시 중에 미소야. 텔레파시거든요. 오신동 육신통이거든. 통하는 겁니다. 저는 뭐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 뭐라도 부처님 경전만 공부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 붙여주고 달래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면 전부 다 우리 인간들이 소통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기심 때문에, 장벽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아요. 우선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 신심이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약해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약하니까 타인에 대해서도 신뢰감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심전심이 되려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려면 전 내가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강해져야지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크니까 내가 나를 믿는 마음이 커야지 남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이게 마음이 통하는 거거든요. 나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남들도 신뢰하지 않아요. 이게 참 문제예요. 신앙이 중요하고 신심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믿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신심이 장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나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자기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인정이 돼가지고 통하게 되죠. 내가 나에게 대한 자신감이 약하고 상처받고 아프니까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도 약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대체로면 정말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참 종교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창조주는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자비심을 얘기하고 어지린 짤 얘기하고 이 기능을 잘 발휘 못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져요. 믿음의 힘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 상대방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자기 자신을 좀 신뢰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약한 거예요. 스스로를 믿지 못해. 남도 못 믿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나가 자기가 문을 밀치고 나가서 남을 만날 생각하지 않고 남이 나의 문, 내 문을 좀 밀치고 들어와서 나를 만나기를 바라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바쁜데 누가 그런 걸 하겠어? 내가 문을 밀치고 나가지 않으면 남들이 내가 문을 열어주면 누가 들어옵니까? 그냥 전부 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길 바라는 거야. 남편도 아내도 전부 다. 부처님 가르치면 전부 다 정신과 의사들 100배, 1000배 더 능가하는 이게 엄청난 얘기라니까. 그 친구들이 심층적인 세계에 부처님 계시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뭔가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 아주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이 엄마들이 좀 조심해야 돼요. 엄마, 아버지들이. 왜냐면 제가 많은 우리 보살님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딸내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여자들은 타고나기를 말이죠. 아이를 잉태하면 안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거든요. 이거 잘 들으세요. 딸내미들 가지고 있는 집에는요. 그 딸들은 이 여인들은 모성과 여성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모성과 여성성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남자를 만나거나 누가 보면 부족한 점을 좀 채워주고 하자는 모성이 우선 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그냥 좀 뭐 부족한 점 있는 그런 남자들이면 막 이렇게 막 도와주고 싶어 하고 돌봐주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막 돌봐주고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조건 뭐 주고 싶어 해요. 남자가 이러죠. 사랑한다 그러면 뭐 다 그냥 막. 근데 어느 순간에 말이죠. 모성이 발동되다가 여성성이 딱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싶으면 꿈에서 깨잖아요. 그러니까 모성과 여성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인들은 더 상처받기 쉽습니다. 딸내미들을 조심해요. 여인들은 정말 상처받는 게 그 여자애들이 더 크게 상처받아요. 남자애들보다. 남자애가 어디 가버리거나 뭐 하다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오고 막 이런 얘가 남자보다 여자애들이 더 해.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냥 남자고 아버지는 그만인데 여자들은 뭐라? 애를 낳아야 되고 모성이 있고 그냥 모성은 다 주고 싶잖아요. 다 줘버린다. 사랑하면 그냥 그게 경계의 어떤 벽이 허물어져 버리고 그러다 딱 깨버리면 뭔가 아니 이게 아니다 싶으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이 여자들 이 실험 보고서에 보면 말씀이죠. 우리 몸에는 기분이 좋은 상황이 되면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말이죠. 남자 여자가 연애 관계 때 만났다. 그러면 당장 두뇌 미상액이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물질이 분비되는 그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여자 우리 보살님들한테도 말이죠. 자기 아들 사진하고 남의 아들 사진하고 남편 사진 또 다른 사진을 뭐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요. 묘한 게 정말로 참 웃기는 거예요. 수명의 엄마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기 아이, 남의 아이, 친구 사진을 딱 놓고 그 다음에 뇌 사진 찍은 겁니다. 자기 아이예요. 남의 아이입니다. 친구입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이 사진을 보여줄 때 자기 아들이잖아요. 뇌에 가장 좋은 물질들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들이 포르노 같은 걸 보고선 막 좋아하고 그런 게 보면 그런 사진 몇 개 사진 놓고 보면요. 이 바소프레신, 옥시토신 같은 게 분비되는 활성화되는 부분이 강화되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몸에서 그런 물질이 확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야지. 우리 몸은 전부 다 즐거우면 즐거운 생각, 감정이 즐거운 물질을 만들어버려요. 나쁜 생각, 아까 배민물을 먹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독이 되고 소가물을 먹으면 저진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참 묘한 게 섹스라거나 이런 것도 말이죠. 섹스를 하기 전에 어떤 사고방, 섹스하기 전에 어떤 그런 두뇌에 기계를 걸어본다거나 다 걸어보면요. 바소프레신, 옥시토신이 확 분비돼 버리니까 우리 인간은 종족을 보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게 금방 나타나. 남녀가 만나서 생명체를 잉태해 만드는 게 숙명적인 업 같은 거. 그러니까 여인들은 대체로 누굴 돌봐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딸내미들, 그러니까 옛날부터 딸내미들을 조심하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모성과 여성성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갈등도 많이 그러니까 돌보다가 돌봄만으로는 만족을 느낄 수 없고 상대방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좀 너무 일방적인 게 아닌가 싶으면 그 다음 갈등을 느끼고 싸움이 되고 상처가 생기고 말이죠. 그러니까 부부간이라거나 부모 자식지간이라거나 형제간이라 이게 전부 다 관계 아닙니까? 관계가 중요해요. 형제들도 여럿이 나가지고 같이 먹은 거 아니? 관계 속에서 전략적으로 형제들 가운데도 머리를 쓰거든요.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혼자만 낳아서 키우는 게 위험합니다. 제가 많은 그런 거 아이들을 대하면서 느낍니다. 우리 인간은 어차피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끊임없이 적응해가면서 계속 자기를 변화시키는 존재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변해갑니다. 연애할 때 그런 상황이 아니죠. 계속 변해가는. 사랑도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하니까. 칼 구스타프 융말 맞다나 페르소나 이른바 말하면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역할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나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평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 자기 자신의 페르소나라고 하지. 라틴어에서는 페르소나. 자기의 역할 분석을 철저히 내가 딸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매일매일 자기 평가 자기 참회 속에 살지 않으면 인생을 그르치기가 쉽고 소통이 안 되면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했죠.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에서 모든 게 있죠. 줄기세포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죠. 왜 나는 좋은 친구가 없는가? 왜 난 진정한 인연이 없는가? 전부 다 원인은 뭐냐? 자기 철벽 때문에. 이기심의 장벽을 자기가 먼저 허물어뜨리고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치유하면서 나갈 수가 있어. 힐링의 문제야. 자기 마음 가운데 힐링 코드가 있다니까요. 누가 자기를 힐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나의 자기를 사랑하면 뭐라 남의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죠. 진정한 진짜 이른바 말하면 이기심 하지만 큰 이기심, 대야 소화 그러잖아요.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과 협력도 잘합니다. 그 사람은 큰 나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무슨 연애를 한다거나 만난다 부처님경에 나오잖아요. 3세 인과경 하나만 딱 말씀드려요. 시간이 가서. 우리가 이게 한 자리에서 만나는 거, 말 한마디 나누는 거, 이런 거 정도만 돼도요, 벌써 1000겁 이상의 인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걸다 보면 벌써 만난 사람 그 자체가 인연이 많이 돼서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성스럽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유주는요, 관계가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진화해요. 아프면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아픈 만큼 또 성숙해지는 것이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관계와 소통의 문제 부처님께서도 인연관계 굉장히 중요시 하셨거든요. 이 소통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정말 삶의 의미를 북돋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소통, 관계 이 점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시는 그런 삶을 좀 사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